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것이고요.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비우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날씨와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삽시로 읽습니다. 삽시, 그렇죠? 삽시이지만 삽시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삽시간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고요. 자, 이 글자 한 글자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비우자가 일단 보이시죠? 이 글자는 가랑비 삽자입니다. 우리 그 배정 한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배정 외 급수 한자인데요. 급수 외 한자인데 총 16획이고 비우자가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보시면 비우자하고 아래는 첩, 그렇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말하죠. 첩자가 구성 그 두 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문해제 보시면 소우다, 그렇죠? 작은 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의 뜻을 따르고 첩이라는 것은 삽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음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성제로 보았네요. 첩자 자체가 잠깐 써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글자는 머리 장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똑같은 여성인 아내 처자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죠. 위에 있는 이 글자를 매울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노예처럼 어디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 아니면 막 다루는 여자 정도로 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첩자를 글자를 샤오라오포 소노파,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작고 미천하고 뭐 낮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이게 왜 작은 비가 됐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가랑비 삽자의 설문해자 소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이고요. 이게 바로 가랑비 삽자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떼시자입니다. 총 10획이고 날 일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 절사이지만 관청인지 뭔지 모르겠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글자의 원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떼시자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글자가 떼시자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각골문에서는 이 발, 그칠 지자와 그 다음에 날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설문해자에 사시다, 그렇죠? 뭐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날 일자의 뜻을 그리고 절 사자의 음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때 시자에는 이 사자가 음을 나타낸다고는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칠 지자, 지와 시가 좀 더 가깝죠. 날 일자는 뭐라고 할까요? 뜻을 나타내는 이런 형성자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때 시자에 보시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이게 봄을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종자를 바꾸어서 뭐 그렇죠? 따로 씨를 뿌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생긴 글자도 이런 생긴 글자와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통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때 시자 가랑비 삽자인데 때 시자도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그래서 삽시라고 하면
가랑비가 내리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일단은 이게 소전의 설문회자의 소전이고요. 그 다음에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고자와 상당히 닮아 있죠. 그칠 지자 아래 날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삽시라는 얘기는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뒤에 말씀드릴 뭐 찰나나 일순간보다는 좀 긴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랑비가 잠깐 내렸다가 그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랑비가 내리는 그 시간이 아주 짧지는 않죠.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확 휩쓸고 가는 것을 보통 삽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삽시는 순식간, 일순간 등과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삽시를 먼저 볼까요? 보통 삽시에라는 꼴로 쓰여서 매우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삽시간과 그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차내가 삽시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문희의 흑맥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삽시에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삽시간이 있으니 이 글자는 아직도 매우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쩡하던 개들이 하나 둘 병들기 시작하더니 삽시에 온성한 개들이 발광하고 말았다.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라는 작품에 나오는 삽시에 관한 표현인데 다 에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삽시 단독으로는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순식간, 일순간, 삽시간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순식이라는 거는 눈을 한번 깜짝이는 거죠. 식은 숨을 한번 이렇게 내쉬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혹은 내쉬는 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것인데 삽시는 가랑비가 내리는 잠깐 내리는 그 시간이니까 순식보다는 일순보다는 조금은 긴 길이를 가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가랑비가 내리듯이 쫙 이렇게 퍼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죠. 순식간이나 뭐 찰나보다는요. 그래서 뭔가 쫙 퍼지는 것, 그런 분위기가 전염되는 것, 아니면 소식이 퍼지는 것 정도에 더 잘 어울릴 만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은 뭐 순식간이나 찰나와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랑비가 내리는 그 잠깐 동안을 얘기합니다. 한순간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삽시간도 있죠. 주로 삽시간에 꼴로 쓰여서 매우 짧은 시간이다. 삽시, 순시, 편각이라는 유의어도 국어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순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깜짝할 순이니까 눈을 한번 깜짝하는 시간 동안이죠. 훨씬 더 짧은 시간으로 보입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둑이 터지자 들판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삽시간에로 되어 있네요. 여기 삽시에든 삽시간에든 삽시간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구경꾼들은 점점 더 불어나 삽시간에 양쪽 인도를 메웠다. 김용성의 도둑일기라는 작품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한순간 할 때는 아까 일순간 할 때는 또 한일자가 한자로 쓰이지만 이것을 순우리말로 할 때는 한 더하기 순간 이런 조합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삽시간에 비슷한 말을 한번 사전에 있는 걸 가져와 보았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돌차간, 순간, 순식간, 일순간, 일찰나, 전순, 찰나, 전순 두 개 나왔네요. 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아까 순간, 눈 깜짝하는 것이죠. 식은 같은 숨을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짧은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찰나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이 돌차간이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글자라서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입구자가 보이죠. 이 돌차라는 거는 혀를 차면서 애석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식처럼 뭔가 혀를 차기 위해서는 뭐 숨을 들이마시든 내쉬든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약간 들이마시는 쪽이네요.
혀를 잘 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것도 순식간에 식과 서로 많이 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혀를 차는 그 짧은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순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쓰죠. 자, 찰나라는 것은 불교 용어라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고 탄지경보다 짧은 시간이 돼요. 탄지라는 거는 손가락을 한번 퉁 튕기는 그 시기니까 어떤 몇 초는 될 것 같아요. 한 1초는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것보다 짧은 시간이 찰나다. 예. 이거는 사실은 찰나라는 건 크샤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의 그 의미로 해석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찰나는 그래서 음역어다. 그죠? 산스크리트 버머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삽시간 비슷한 말로는 돌차간, 순간, 순식간, 일순간, 일찰나, 전순, 찰나 등등 아주 많은 유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시만 나오는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더니 1934년 동아일보가 검색이 됐습니다. 경남북에는 의연대한이죠. 이거 가물 한자입니다. 가뭄할 때. 지난번 강우는 삽시의 해갈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비가 내렸더니 일거에 한 번에 그렇죠? 해갈이 되었다. 가뭄이 이런 얘기죠. 가물 한자가 예전엔 쓰였던 게 재밌네요. 대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기사는 이겁니다. 신당리 토막의 화재 구호를 삽시에 소실되어 있습니다. 물까지 부족하여 그렇죠? 이거는 뭐 랄자처럼 자자처럼 보이지만 속수죠. 속수무책. 네. 20여 재민 교풍회의 수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풍회는 뭔지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왜 삽시에 그다음에 삽시의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왼쪽의 기사는 1935년 동아일보입니다. 자, 삽시간도 찾아보았습니다. 35년 동아일보인데요. 빈한한 광부로서 졸부 노릇도 삽시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만 원 돈이 생겼으나 그대로 흐지부지 애달픈 세포의 실화. 세포라는 것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보았더니 강원도의 평강군인의 지명이라고 얘기해요. 강원도에 평강군이 있는가 해서 살펴보았더니 북한 예전에는 이제 옛 강원도죠. 북한 쪽 강원도에는 금강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라는 이런 지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번 처음 접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강원도가 있고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죠. 자, 두 번째 기사는 1938년 동아일보입니다. 삽시간의 폭풍으로 인가와 교사가 도괴죠. 수업 중지, 20명 부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삽시간의 폭풍 후. 삽시간의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삽시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한중일 삼국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는 삽시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시 혹은 샤시간 삽시간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렇죠? 시자도 좀 다르죠? 떼시자도 이렇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간치자로는요. 그래서 샤시라는 말 그대로 쓰고 있었고요. 차나라는 표현 찰나죠. 혹은 차나지엔 해서 찰나간이라는 표현도 중국에서는 꽤나 자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삽시라는 표현 우리와 중국 그대로 쓰고 있었고요. 일본 보실까요? 일본에는 제가 삽시라는 표현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순이나 찰나라는 표현을 가끔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순은 많이 쓰죠. 이슌 혹은 이슌간 해서 사이간자를 넣기도 하고요. 세츠나 해서 찰나를 세츠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삽시라는 표현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하고 중국에서는 그대로 쓰이지만 일본에서는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삽시라는 표현은요, 일본에서는 왜 안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나라 혹은 송 시기의 문헌에도 보이는 걸 봐서는 삽시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우리와 중국에서 모두 다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삽시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식 표현 어떻게 될까 봤는데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자, in a twink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눈 깜짝할 순자이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in a twinkle. 눈 한 번 깜짝거리는 한 번이죠. 그런 사이. 그리고 in a flash, like a flash라고 해서 불이 한번 번쩍하는 그런 사이를 얘기를 이런 표현이 영어에도 있는 것이 상당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삽시라는 표현을 뉴스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삽시간에 대화 내용이 퍼졌다라든가 유출되었다라든가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가랑비 삽자에 때 시자가 들어가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도 가랑비가 잠깐 내리는 그 시간보다는 실제 사용은 순간이나 찰나처럼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해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찰나나 일순간 정도의 순식간 정도의 유의어 정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원래는 가랑비가 잠깐 내리는 그 사이를 이야기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삽시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국어 생활에 유익함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